안녕하세요. 편안함을 그리는 그양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로 그리는 풍경화 튜토리얼을 보여드릴게요. 직접 촬영한 석촌호수 사진을 바탕으로 가볍게 스케치를 해줬어요. 스케치 레이어의 불투명도를 낮춰주고 채색을 시작해 볼 거예요. 오늘 사용할 브러쉬는 콘크리트 러프 커스텀 브러쉬예요. 먼저 콘크리트 러프 1 브러쉬로 전체 밑색을 깔고 부분적으로 명암을 넣어줄 거예요. 부드러운 느낌으로 채색해 줄 거기 때문에 스트림 라인은 없음으로 설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밑칠을 할 때는 브러쉬 불투명도를 90 정도로 설정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부드럽고 회화적인 느낌으로 채색하실 수 있어요. 상단에 있는 나뭇잎부터 채색해 줍니다. 브러쉬 사이즈는 너무 크지 않게 설정하시는 게 좋아요. 브러쉬 외곽 느낌이 거칠기 때문에 사이즈가 너무 크면 그림이 자칫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밑칠 단계는 그냥 노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유 컬러에 맞게 빠른 속도로 칠해줍니다. 그림을 그리는 과정은 마치 마라톤과 같습니다. 처음부터 힘을 빼면 완주하기가 힘들겠죠? 나중에 명암 단계에서 제대로 힘을 써줘야 하기 때문에 밑색을 까는데 너무 신중하게 할 필요는 없답니다. 손이 가는 대로 빠르게 칠해주세요. 나뭇잎의 형태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뭉침과 흩어짐을 적절히 넣어주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뭉쳐진 나뭇잎들은 덩어리로 묶어주고 외곽 부분의 작은 나뭇잎을 점점 흩어지는 느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왼쪽 상단 나뭇잎은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렇게 덩어리들이 있으면 외곽 부분에 작은 나뭇잎을 흩어지게 넣어주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덩어리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작은 나뭇잎은 더 멀리 흩어져요. 이제 색을 바꿔줄게요. 이 초록색이 화면에서 꽤 넓은 영역을 차지하는데 색이 모두 동일하다면 상당히 지루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선택 영역 기능과 곡선 기능을 이용해서 명암을 달리해줍니다. 이제 아래쪽에 풀을 하나의 덩어리로 칠해줄게요. 상단 나무의 풀보다 뒤에 있기 때문에 외곽을 좀 촘촘하게 표현해줬어요. 밑칠을 다 끝낸 뒤에 조정, 색조, 채도 밝기에서 색상을 변경해 주었어요. 나중에 이 부분의 명암을 조정할 수도 있어서 레이어를 따로 분리해 둡니다. 이제 어둠 영역에 명암을 넣어줄게요. 계속 같은 브러쉬로 사용해주세요. 어둠의 컬러를 지정하는 방법은 스포이드 툴로 밑색 컬러를 찍은 다음 색상 패널에서 조금 어두운 색으로 선택해 줍니다. 빛의 방향을 생각하며 밑칠해서 3분의 1 정도 영역만 칠해주세요. 아래쪽 풀도 어둠 영역을 같은 방법으로 칠해줍니다. 브러쉬 불투명도를 조금 낮춰주고 지금부터는 밝은 영역을 칠해줄게요. 소금을 살짝 찍듯이 밝은 영역에 색을 얹어줍니다. 너무 넓게 칠하지 않고 조금씩 넣어주는 게 포인트예요. 여기서는 브러쉬 불투명도를 상황에 따라 조절해가며 명암을 넣습니다. 이제 석촌호수에 물을 칠해줍니다. 호수물 레이어는 가장 아래쪽에 위치시켜줬어요. 거친 브러쉬의 느낌을 살려주기 위해서 손에 힘을 빼고 부드럽게 밑색을 깔아줬어요. 단순히 넓은 면적의 색을 채우는 것이지만 브러쉬의 굵기와 칠하는 방식에 따라 분위기가 결정돼요. 저는 차분한 느낌을 추구하기 때문에 중간 정도 브러쉬 사이즈를 이용해 가로로 쭉쭉 칠해줬어요. 약간의 빈틈을 남기면 질감 효과를 동시에 낼 수 있어요. 물 명암 표현은 저도 아직 좀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최대한 실제 사진을 참고해서 표현하는 걸 권장합니다. 브러쉬 불투명도를 조절해가며 명암 단계를 세세하게 나눠줬습니다. 마무리할 때는 곡선 기능으로 전체 톤을 맞춰줍니다. 이제 멀리 있는 산을 연두색으로 칠할게요. 브러쉬 불투명도를 좀 더 낮춰서 슥싹슥싹 칠해주세요.
산 앞에 있는 나무들을 채색해 줍니다. 산과 나무가 구분될 수 있게 나무를 좀 더 진하게 칠했어요. 앞에 가려진 나뭇잎들 사이로 부지런히 칠해줘요. 나무 형태를 생각하며 동글동글하게 표현해줍니다. 나무의 명암을 줘볼게요. 브러쉬 불투명도를 좀 더 내려서 명암을 만듭니다. 작은 부분이라고 대충 하지 말고 세세하게 단계를 만들어주세요. 밑부분에 찔끔찔끔 명암을 넣어줍니다. 어두운 명암을 한 단계 더 넣어주고 마무리해줄게요. 배경 풀톤이 좀 약해 보여서 채도와 밝기를 살짝 조정해준 뒤 앞쪽 풀을 묘사해줍니다. 콘크리트 러프 원 브러쉬의 불투명도를 90 정도로 맞춰줬어요. 이때 스트림 라인을 조금 올려서 자연스러운 가지 표현을 해줍니다. 작은 나뭇잎을 그려 넣어줄게요. 각도를 생각하면서 어색하지 않게 표현합니다. 한 번에 다 그리려고 하니까 손이 아프네요. 초록색 가지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레이어 채우기 기능을 이용해 갈색으로 컬러를 변경해 줬어요. 조정 곡선에 들어가서 톤을 맞춰줍니다. 나뭇가지 끝을 다듬을 건데요. 이런 식으로 지우개를 이용하면 편하게 다듬을 수 있어요. 나뭇가지 시작 부분은 조금 두꺼워야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같은 브러쉬로 나뭇잎에 명암을 넣어줄게요. 이때 브러쉬의 불투명도를 좀 더 낮춰주세요. 부드러운 명암 표현이 될 거예요. 나뭇가지도 어두운 명암을 넣어줍니다. 빛이 왼쪽에서 오니까 오른쪽으로 명암을 넣어줬어요. 이제 핑크색 꽃을 그려 넣어주세요. 선명하게 그려야 하니까 불투명도는 90으로 설정합니다. 팝콘처럼 작게 몽글몽글한 느낌으로 표현해줍니다. 이제 상단 나뭇잎에 밝은 명암을 넣어 보겠습니다. 브러쉬 불투명도를 조절해가며 경계를 부드럽게 처리해주세요. 스포이드로 색을 찍어서 자연스러운 명암 단계를 넣어줍니다. 좀 더 어두운 명암을 안쪽에 넣어줬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경계가 딱 떨어지지 않게 스포이드 툴로 색을 찍어서 중간 톤을 넣어줍니다. 왼쪽에 가장 밝은 명암을 한 단계 더 넣어줍니다. 이번에는 빛이 느껴지도록 더 밝게 칠해줬어요. 부족한 명암을 보충하면서 마무리. 상단 풀도 같은 방법으로 채색해 주시면 됩니다. 밝음, 경계 풀기, 어둠 순서대로 칠해줬어요. 왼쪽 풀도 같은 방법으로 채색해 주시면 됩니다. 흩어진 나뭇잎들이 많아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앞서 알려드린 개념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명암을 넣다 보면 어느새 완성 느낌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나뭇가지를 그려줄 차례입니다. 스케치 레이어를 찾은 다음 불투명도를 낮춰주세요. 콘크리트 러프 원 브러쉬를 이용해서 나뭇가지를 그려 넣어줍니다. 길쭉길쭉하게 선을 넣어주세요. 나뭇잎에 가려진 걸 표현하기 위해 군데군데 비워주세요. 지우개를 선택해 주시고 같은 브러쉬로 설정해 줍니다. 나뭇가지 외곽을 뾰족하고 길쭉하게 다듬어 줬어요.
이제 나뭇가지에 명암을 넣어주세요. 이번에는 콘크리트 러프 2 브러쉬를 이용해서 명암을 표현합니다. 이 브러쉬는 좀 더 거칠고 구멍이 많은 브러쉬예요. 불투명도를 많이 낮춰줘야지 자연스러운 표현이 됩니다. 밝은 명암도 빠짐없이 넣어줍니다. 가지 끝부분이 빛을 많이 받으니까 밝게 그라데이션 처리해주세요. 스포이드 툴로 찍어서 경계를 자연스럽게 풀어줍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할 거예요. 부족해 보이는 명암을 좀 더 보충해줍니다. 호수의 물도 더 섬세하게 표현해야겠어요. 콘크리트 러프 1 브러쉬에 불투명도를 많이 낮춰서 스포이드 툴로 찍어가며 경계 부분을 더 세분화 시켜줬어요. 산 아래 나무 컬러를 바꿔줄게요. 조정에 들어가서 색조, 채도, 밝기를 선택해줍니다. 이전보다 좀 더 파란 느낌으로 바꿔줄게요. 이제 채색은 다 끝이 났어요. 마지막으로 질감 효과 넣는 걸 보여드릴게요. 모든 레이어를 선택한 뒤 그룹으로 묶어주세요. 그리고 복제해줍니다. 복제한 그룹을 병합해서 하나의 레이어로 만들어주세요. 조정 선명 효과에 들어갑니다. 펜슬을 액정에 대고 오른쪽으로 쓸어주면 선명도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15로 맞춰주세요. 이제 조정 노이즈 효과에 들어갑니다. 오른쪽으로 쓸어서 노이즈 효과를 4로 맞춰주세요. 방금 효과를 준 레이어를 하나 더 복제해주세요. 혼합 모드에 들어가서 밝은 색상 29로 설정합니다.